자식들이 어려우면 내 가슴 아파야 되는 일이지. 이거는 자식들이 잘못이 아니. 내가 행복하게 살겠구만 사라지면 행복하려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사랑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카네이션이 이게 안 오는 것은 자식들을 내가 잘못 키워놨으니까 내한테 카네이션이 안 오죠. 어떻게 했든 자식을 잘못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안 돌아오죠. 자식이라는 게 말이죠,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있으면 이건 네 욕심이지 너는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카네이션을 언제까지 받느냐 하면 21살 때까지는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것도 21살 때까지도 간섭을 많이 한 사람은 카네이션 안 달아줘요. 월권을 했으면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요만큼만 해줬으면 되는데 요걸 월권을 해갖고 더 넘어가게 해버리면 자식이 그만큼 내하고 멀어져요. 다가오기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요런 것들을 법칙을 모르고 우리가 자식을 키웠던 거예요. 자식은 키우면 21세까지 키우잖아요. 키우고 나면 낳아야 돼. 물론 버릇이 안 돼갖고 놓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뱃속에 있었지, 내가 21년 동안 키웠지, 같이 있다가 어째 놓노 이게. 하나 낳아야 된다. 처음에는 30% 나아집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놓으면 30% 나아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습관을 조금씩 바꿔가면은 한 3년 지나면 70% 나아집니다. 한 3년 지나고 나면 70% 나아지면 그때는 다 놓은 거예요. 3년만 노력을 해도 70% 나아져요. 내가 놓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이 자체로만 해도 30% 나아집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벌 안 옵니다. 절대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는 게 왜 오느냐. 네가 해야 될 몫을 네가 못 하고, 네가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네가 할 짓을 바르게 안 하고 틀린 짓을 한 만큼 내한테 어려움이 와요. 내가 잘못을 안 하면 어려움이 절대 안 오는 게 인간이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든 못 받았든 잘 모르고 행한 것이, 잘못한 게 있어야만 내 아픔이 오고 잘못한 게 있어야만 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법칙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몰랐더라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저쪽에 저 새들을 한번 잘 보세요. 저 뭐 촬영해갖고 보여주는 거 많죠. 그거 뭐라 그러나? 다큐멘터리. 그런 거 이래 보면 동물들을 잘 관찰해갖고 찍어놓은 게 많습니다. 이걸 잘 보면 공통점이 뭐냐? 동물은 내가 키울 만큼 키우고 나면 낳아주는 게 이게 법칙입니다. 안 낳아줬다, 자식 죽입니다. 동물은 키울 때 훈련을 잘 시켜서 다 키우고 나면 멀리서 바라보면 가라고 더 멀리 가갖고 가라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갈 때까지 지켜보면 그래도 가는 것까지도 노력을 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내 자식을 잘 키우시면, 네가 혈육으로 준 거는 잘 키우라고 혈육으로 준 거고, 이걸 잘 키우시면 낳아주는 데까지 네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낳아야 된다. 낳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정말 강남 갔다가 돌아오더라니까. 강남 갔다가 돌아와가 찍찍찍찍 지부모라고 또 좋다고 만나요. 새들이 동물도 어디 가갖고 네가 버티고 잘 해갖고 돌아오면 또 만난다니까. 건강하게 해갖고 뭘 잘 주워 처먹고 와요. 그래 또 본다니까. 이게 사람도 놔야 된다. 놓으면 너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으시면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놔야 된다. 안 놓고 이걸 갖다가 너는 안 된다,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야야 불안해서 안 된다, 이제 아직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말이죠, 엄청나게 질량이 강해지고 팽창이 돼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세상에 나가야지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나라가 그렇게 돼서. 근데 내가 조금 더 끼고 있다가 내보내면 사는 게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 그때 못 나요. 이제 그러다가 또 데리고 있고 또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치고 애가 또 어려워지고 밖에 나가서 조금 부딪혀갖고 힘들어지니까 부모한테 와서 짜증내고 뭔가 조금 어떻게 하다가 뭐 망해보면 부모한테 이거 다 재산 뺏어가갖고 돈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둘 다 죽습니다. 이제 자식은 다 키웠으면 놀 줄 알아야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다시 만날 때 웃는다. 70%를 놓아야 되는 것은 뒤에서 내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가지면 자식은 스스로 앞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돼 있다. 다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30%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70%는 다 키우시면 키우는 데까지 하는 거니까 놔야 된다. 그리고 나는 또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할 일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안 했을 때 우리는 어려움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식한테도 어려움이 들어가고 내한테도 어려움이 들어오고 전부 다 어려움이 이제 막 공가 들어갑니다. 서로가 아프죠. 우리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연구를 해서 풀어서 이 자연의 법칙을 바르게 풀어 후손들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부모님한테 매달려 있거든 빨리 놓으세요. 네가 고생 덜 하려면 지금은 조금 놓는데 고생이 되겠지만 너 자립으로 커 나가서 너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 부모님이 자식이 안쓰러워서 잡고 있다면 지금 빨리 놓으세요. 지금 가슴이 아프더라도 빨리 놓으세요. 놓는 것만이 자식이 어려운 걸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그건 견딜 수 있지만 네가 더 데리고 있다가 진짜 어려움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힘들어갈 때 너가 어떻게 손을 서지 못하는 지경으로 간다. 지금 못 놓더라도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식은 품는 게 아니면 21세까지 자랄 때까지 내가 의무를 다했거든. 놓아라. 그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다. 자식은 놓고 그 다음에 너의 자신의 힘을 키워라.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으면 내 힘이 자라야 자식이 잘 밖에 나가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을 때 같이 우리가 동참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진다. 자식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우리 왜 어버이며 안 그러면 부모님의 날 하든지. 어버이하고 부모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어른들도 되고 하느님도 되고 모든 내한테 도움을 주시는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예요. 이게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그럼 어른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있고 어른들을 그래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게 있고 어른들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틀린 거죠. 왜? 어떻게 사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버이라고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른들을 어버이라고 공경을 하려 그러면 어떤 정도가 돼줘야 되느냐? 이 사회 우리 젊은이들한테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은 어버이라고 우리가 같이 모실 수 있고 그분들을 존경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 어버이날이 진짜로 바르게 성립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버이날은 정해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우리 부모님 저쪽에 조금 살만한 사람은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가갖고 짜장면은 좀 약하나 그렇게 뭐 이런 거 좀 상체리 드리고 뭐 선물 좀 이래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밥 자꾸 주는 게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한테 뭘 하냐면 효도를 하는 거거든. 효도를 하는 거는 작년에 내 때문에 걱정을 했으면 원래 걱정을 좀 덜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진짜로 효도가 됐을 때는 내가 즐겁게 살면 효도가 돼요. 자식이 즐거운데 부모가 안 즐거울 리가 있나. 근데 자식이 안 즐거우면 부모는 절대 안 즐거워. 영적인 교감으로 해갖고 알아 벌써. 지는 찔락거리고 잘났다고 다 좋은 차 타고 들어가갖고 소고기 좋은 걸 가지고 들어가. 그래도 부모님은 안 되니까 저 자식이 요새 뭐 하는지 대충 감을 다 잡고 있어. 그래가 나는 하나도 안 즐거워. 좋은 척 해줘야지. 그래야 저놈이 감을 안 지를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뭔가 대접한다고 오면 좋은 척 해줘야 돼. 그렇게 잘 대해주니까 아무 일 없이 갔다 이거지. 물질을 가져오는 놈 치고는 그걸 가지고 혼내면 쇠를 팽기치고 가요. 물질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커버하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진짜로 효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효를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효를 행하고 싶어도 알아도 내가 갖춘 게 없으면 효를 못 행해요. 효를 행하는 건 내가 바르게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르게 사는 게 맞다면 3년이 다르고 10년이 달라. 그래가지고 내 삶이 굉장히 즐겁게 산다. 즐겁게 살면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 그럼 어떻게 돼서 부모님이 노력해서 잘 키워놓은 거야. 그럼 부모님이 즐거운 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로 부모님 즐겁지 않아요. 거짓말로 아무리 갖다 대도 부모님은 즐겁지 않아요. 몸이 아파진다든지 힘들어지지. 자식한테 속고 있잖아요. 그 우리 자식이 잘 사는 줄 알아. 그거 가다 보니 내 몸이 아파 자빠지네. 왜? 저 자식 잘못 키워놓은 거라. 그게 네 죄야. 벌 받는 중이니까. 부모님이 아픈 거는 당신이 한 일을 바르게 안 해가지고 이 사회 잘못 환경을 미쳤을 때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아파져요. 힘이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깨지고 막 이런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똥을 사고 자빠져갖고 누워있고 막 치매까지 와가지고 하늘의 벌까지 받는 거라.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이걸 바르게 푸는 자가 없는 거죠. 지금.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게 부모가 스스로 괴롭게 사는 거예요. 진짜로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게 무엇이며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없어. 전부 다 자기 논리대로 하잖아. 그래놓고 자식한테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감 쳐지르고. 근데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감을 쳐지른다니까. 한번 지를 때마다 니는 그 다음에 그만큼 아플 각오를 해야 돼. 자식들은 그걸 또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나중에 나도 부모 뒤를 밟는다니까 또. 내가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그래갖고 벌을 또 받아야 돼. 교육을 못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 교육은 받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라. 열심히 하는 거와 교육을 받는 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뭐를 하냐면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한테 주니까 이걸 갖고 열심히 습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지식을 흡수할까인가 봐. 지식을 배우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이 희생을 하면서 생산해 놓은 게 지식이라는 에너지예요. 그 이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지식을 이루고 났으니까 지식과 문화를 제일 많이 갖다 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사람이 희생 안 하면 지식이 한 tom도 생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동물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지식이라는 근본적인 에너지인데 인간이 사는 이유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전부 다 방편이고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살았어. 우리가 인생이 즐거울 때 이 사회는 밝아지고 내 힘이 충만해지고 즐거운 사람한테는 계속 충만하게 즐거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혜가 나와요. 길을 찾아서니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법칙을 찾고 나니까 그게 사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많은 걸 얻어서 내가 갖추어졌다면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는 사회 부모로서의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이것이 대한민국부터 일어나야 되는 이 원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가 사회부모 활동을 안 하고 즐거움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이 많은 이 나라에 OECD 1위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이 자살병이 멈추지를 않아요. 사회부모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사회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사회부모. 이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고는 이 나라의 우리 형제들과 백성들과 이 후손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나 몰라라 하는데 니를 잘 살게 해준다? 하느님이 절대 그래 안 해주니까 발부둥 치지 마. 사회부모 활동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고자 나왔을 때 내가 눈이 떠요. 당장에 뭘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야. 모이기라도 해. 그 사람부터 선물 줄 테니까. 하느님 미션이에요. 네가 대학교를 나왔던 저쪽 시장 바닥에 있었던 다 컸잖아. 다 클 동안에 사람을 안 붙여줬어? 거기서 공부시킨 거예요. 사회부모로 활동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하늘의 선물을 다 받아. 활동을 하고자 나와서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활동할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 거기서 활동을 하고자 하고 3년, 7년, 10년이에요. 3년 만에 우리 삶이 달라지고 7년 만에 우리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10년이면 내 일생을 사는데 걱정 없이 살게끔 하느님이 다 해줘. 바르게 사는데 왜 살기 어렵게? 너희들이 길을 찾았구나. 하나님 다 도와줘. 여기 사회부모 클럽이 시작하는 거야. 그건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해야만 되게 돼가 있고 딴 데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인류의 희생을 그만큼 우리가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만 이것이 바르게 움직이게 돼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가 전부 다 같이 사회부모로 나오게끔 이끌어낼 수가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서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사회부모 엑스포 같은 이런 잔치를 할 때 그때 표가 나는 거야. 그때 세계 사회부모 클럽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부모 엑스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아주 국제사회에 필요한 아젠다를 들고 엑스포를 하는 거지. 물건 팔아물라고 엑스포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엑스포들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물건 팔아물라고 사람 끌어모아갖고 나는 돈벌이 하려고. 그건 엑스포 아니에요. 장사해물라고 하는 거지. 세계에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찾았느냐. 그거로 엑스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엑스포. 효를 찾았으면 효를 잘 만져서 세계가 같이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벌리는 게 엑스포. 복지 엑스포. 복지라는 게 뭐라는 걸 설명을 잘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부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아젠다를 찾았느냐. 복지 엑스포. 요런 거를 엑스포 하는 거예요. 몇 개만 딱 해가지고 드러났다. 어마어마한 사업이 돼요, 이게. 그럼 기업과 장사가 아니라고. 사업이에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 경제? 너가 걱정 안 해도 돼. 스스로 막 일나.
그 안에서 우리는 찾아서니 그거를 열심히 하는데 경제는 스스로 막거든. 돈 벌어갖고 먹고 산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저절로 사라져야지. 왜 돈을 벌어갖고 먹고 살라고 그러고 계산을 했었냐.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평화가 안 와, 절대로. 요거를 이 스승님이 시작을 할 테니까 잘 지켜보면서 우리 요 땅 할 때 가면 돼. 신랑의 인연은 내가 끊을 수가 있지만 부모의 인연은 끊지 못하는 인연법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점지해준 부모이기 때문에 못 끊어. 내가 신랑은 내가 여기서 살다가 내가 만나갖고 내가 인연 지은 거라. 그럼 네가 끊을 수가 있어. 근데 부모와 자식은 하늘에서 점지를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끊을래도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원리가 왜 이렇게 돼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따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싸운 거는 왜 싸웠느냐 하면 내 이념하고 부모님 이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질량도 뭐가 안 맞고 해가지고 너무 간섭하고 들어왔다든지 내 인생을 자꾸 막아 제낀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뭐 꼬이기 시작을 해서 자꾸 자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풀지를 못한 것은 내가 공부한 지식이 있고 누군가가 내한테 이렇게 그 나은 이게 풀어갈 수 있는 공부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법을 만나보니까 하나씩 이해가 좀 돼. 그때 내가 조금만 그랬으면 안 싸워도 될 끼인데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 이거지. 힘들게 한 것은 내가 했지. 왜? 부모님이 지식을 많이 갖춰서 내가 더 갖춰서. 내가 더 갖춘 거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의 질량이 엄청나게 질이 좋게 나오는 걸 내가 갖췄기 때문에 내가 더 갖춘 거예요. 부모님 시대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춰도 시대적으로 그만한 걸 주지 못했어.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질량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꼬인 걸 풀지를 못하고 갔으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아빠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정법을 만나서 지금 공부를 하니까 너무 내가 이제 알겠다. 아빠 죄송해요. 이러고 한마디씩 해. 하고 싶을 때가 와. 한 번씩. 그때는 아빠 와 있는 거야. 느껴 내가. 감은 다 가지거든. 그래서 아빠 한 번씩 이렇게 온 걸 내가 느끼면 아빠 미안해요. 이러고 이제 우리 공부합시다. 이러고 살 웃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빠 싹 풀려버려. 부모님은 자식하고 엉클린 거 있지. 자식이 깨달아갖고 제가 미안해 이거 부모님은 싹 풀려. 근데 부모도 깨우쳐갖고 자식한테 미안하다 부모면 그냥 싹 풀리는 게 이게 혈육 인연이거든. 한쪽에서 누군가는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는 거는 3대 7의 법칙으로 해갖고 내가 더 잘못한 게 많은 쪽이 미안하다 해야 돼. 아빠가 또 이렇게 갖고 막 하는 바람에 또 힘들어도 이 정법을 만나게 된 거니까 아빠 미안하다. 또 고맙다. 네? 이렇게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내가 돌아가는 게 확 틀려. 꼬인 것이 풀려버리면 내가 일이 풀리는 게 틀려. 빨리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고를 푸는 거예요. 속이 막 후련한 것 같아요. 옳지. 아빠가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자죽자죽 따라다니는데 꼬인 것 때문에 이게 안 돼. 이제 지금 요거 딱 알고 나고 내가 그 말 탁 떨어지면 대구슬 한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구슬을 한 거라. 아무리 두들고 뭐라고 푸닥거리 해가지고 경을 좀 있는데 안 풀려 있는 게 너가 탁 깨우쳐갖고 몰랐어 아빠. 탁 풀면 이게 이제 고가 풀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 이거 10억짜리 굿보다 더 커? 우리가 모르고 살면 서로가 돕기 위해서 돕는데 싸워요. 맞니 아니니 이거로 싸운단 말이죠. 싸우니까 내끼 맞다고 고집을 부리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볼 때는 아닌데 이쪽엔 자꾸 맞다 하니까 여기는 또 맞는데 여기는 아니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딪힘에 싸운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내가 맞다고 하는 거는 꺾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이거 고집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근성입니다. 내가 맞는 것을 줏대 없이 이걸 놓지 않고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걸 꺾게 하려 그러면 여기 이해가 되도록 해가지고 이걸 녹여야 되는데 녹이지는 않고 그건 아니다라고만 자꾸 치니까 어떻게 해서 아닌데 라고 이래. 나는 내 생각에 이것이 맞으니까지 맞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해갖고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시켜야 된다. 저 양반이 너무 강해서 이해를 못 시킨다. 이러면 지금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아닌 것을 알아도 아니다 소리를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니라는 걸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때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닌 것을 왜 아니라고 상대가 이해되게 설명하지 못할 거를 자꾸 아니라 그러면 부딪혀서 싸우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고집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서 바로 줄 테니까 들어보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 이 강의를 해준 겁니다. 질문을 하면 그것을 바르게 보는 방법을 우리가 끌어내서 이걸 이해를 시켜주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죠. 뭐든지 지금 상태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이거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알고 있던 게 중학교 가갖고 진로 풀게 공부하니까 이거는 그때 아는 방법이 다른 쪽이지 우리 이것만 알아서는 답이 아니었었던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한테는 항상 질이 높게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려워주는 이런 것을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국민교육이 없었던 것. 전부 다 나의 논리를 가지고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이 대한민국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사회인데도 여기서 상식이 정리가 돼가지고 나의 상식 자기 상식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로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이걸 깨줄 자가 아무도 없어. 우리 남편이 나를 이해 잘 시켜주면 이거 안 와요. 남편한테만 붙어있지. 교회 목사님이 이해를 잘 시켜주면 교회 목사님한테 붙어있지. 이거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해되게끔 쏙쏙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쫓아오는 거라고. 인간은 이해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절대로 위에 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부모로서의 윗사람이 되려면 자식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이끌어주는 것이지 이해를 못 시키고 자꾸 내 주장을 하면 자식을 이끌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자식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이해시켜줄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원래 이 자식들은 7살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요새는 7살도 좀 과하나? 원래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신이에요. 부모님 말이 최고지 하느님 말도 안 들어와요. 하느님 말 듣지도 못하겠지만 그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이 최고예요. 근데 여기 조금 크고 나니까 누가 최고냐? 유치원 선생님이 최고예요. 우리 부모님보다. 유치원 선생님은 내한테 요렇게 저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 부모님은 그러면 안 돼 소리만 하지. 요 신이 바뀌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걸 가르쳐 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신인 거예요. 신이 자꾸 바뀌어.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선생님 쪽으로 자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오는데 이제부터 부모님한테 뭘 묻게 돼요. 묻게 되는데 부모님이 뭘 못 가르쳐 줘. 어릴 때는 밥을 주면 됐고 장난감 주면 되고 단락하는 거 다 주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단락하는 게 틀려요. 뭔가 궁금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궁금하고 묻는데 대답이 나오는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옆으로 찾아가요. 먹을거리를 찾아서.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어릴 때는 물질로 갖고 내가 투정을 했지만 사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알고자 하는 본능, 깨우치고자 하는 본능,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이럴 때 내를 가르쳐 주지 못하면 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여기서 미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도는 겁니다. 요새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인기 없느냐면 물어도 대답을 잘 못 해줘요. 왜 인기가 없어? 사회가 질이 약할 때는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마음에 들어갖고 목사님한테 가고 스님한테 가고 그랬어요. 이제는 스님한테 가도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게라. 오늘날에 이 사회에 내가 묻는 거하고 질문이 안 맞아. 그래 이상한 소리 하니까 거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지. 부모님이 윗사람이 되는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아이들은 앞에서는 잘 듣는 척해도 뒤에서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항상 부모님도 뇌를 갖춤에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자식이 성장을 해서 내한테 물을 때 내가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만한 질량은 돼줘야 자식과 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 내가 부모니까 니를 낳아줬고 밥을 먹이고 키웠다고 해서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질 좋은 걸 나누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갖추지 않으면 자식을 못 이끌고 간다. 그럼 우리 부부관계는 또 어떠냐? 부부관계는 서로가 돕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서로가 돕고 상생하려고 만나는 게 부부예요.
근데 부부가 상생이 뭐냐? 나는 밖에 가서 돈 벌어 와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게 상생이냐? 돈 잘 벌어 올 수 있도록 내가 뭐 칼치 잘 굽었다 대령하는 게 상생이냐? 아니에요. 사회가 너를 키웠으면 너는 이 사회를 위해 갖고 의무를 행함도 같이 컸으니 그 의무도 해야 하고, 내 한 사람이 클 동안에 저 백성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하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그만큼 성장을 할 때는 내 주의 환경에서 희생을 하는 게 그만큼 있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려고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을 먹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분명히 내놓아야 된다. 우리는 이걸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랐어야 되는데, 홍익 인간들이라면 백성의 피와 땀이 뭔지, 이 사회의 희생이 뭔지,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어야 돼. 내가 영업을 한다, 뭔가를 이게 회사를 한다, 나는 이 사회에 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백성의 희생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가 잘 먹고 살고 우리나 잘 살라 그러고 하늘이 용서 안 하죠. 백성들 희생을 먹고 너희나 잘 살라 그러면 하늘이 용서 안 합니다. 선천시대는 키워주는 시대지만 후천시대는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시대다. 인본시대. 사람이 성장을 했으면 내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전부다 그 기운 다 걷는다. 집을 가진 자는 집을 뺏을 것이고, 회사를 운영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 너의 역할을 못하면 회사를 거둘 것이고, 너가 사람이 많이 내한테 주어서 그걸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네 할 일을 못하면 사람을 다 거둘 것이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대기업이고 네가 큰 소리 쳐도 이제 후천시대는 네가 운용을 못하면 걷는 시대고, 선천시대는 조직을 만들어주던 시대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가정도 전부 다 걷습니다. 너희들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는 건 선천시대에 해줬지만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서 사회에 빛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이루어준 걸 전부 다 이루어달라고 소망도 함에도 이루고 전부 다 이루어놔놓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너희 가정 전부 다 분리시킨다. 너희 형제도 분리시킬 것이고 가족도 분리시킬 것이고, 너희들이 가족이라 했느냐? 가족이라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살았더냐? 내 욕심으로 안 된다고 썩내고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고만 했지 상대를 위해서 살았더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지, 벌 안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지금 가고 있는지 인자는 알아야 돼. 홍익 인간들은 그러고 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우리는 인류의 모범을 만들려고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썩어 나자빠져서야 어떻게 가르쳤든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지. 부모님이 싸우고 계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라고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회가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이 내한테 보인다면 너는 그걸 갖고 연구하라고 보이는 거지, 네가 나빠지라고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사회를 탓하고 그냥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 부모님들이 그런다라고 해갖고 나는 피하고 말아버리고, 니한테 어떤 환경을 준 것을 네가 쓸어 안아갖고 성장을 하는, 탐구를 하는 이런 정신을 가져가 내가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걸 나중에 해결하는 해결자가 됩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이런 걸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연구하며 성장을 했다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50대가 되면 이 사회의 그런 거 가정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주는 해결자가 돼 있을 것이고, 이 사회를 달리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그냥 밀어내고 이러니까 나는 나이는 먹는데 아무것도 지금 실력이 없어. 그러면 이 사회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네 공부예요. 이건 내팽개치고 내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자라는 것이, 이것은 하늘이 전부 다 점지해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서 성장하라고 그걸 환경을 내한테 주는 겁니다. 썰어 마시는 자는 앞으로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해결할 자가 될 것이고, 이걸 탓하고 밀어내는 자는 그 안에 휘말려서 너도 같은 교과서가 돼가지고 남이 그걸 또 공부하게끔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야. 집안이 어렵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걸 짜증을 낸다면 너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교과서가 될 것이고 그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안 좋은 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고 탐구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탓하지 말고 그런 거를 우리가 쓸어 앉는 젊은이들이 될 때 미래는 밝아지는 겁니다. 투정하고 탓하는 것은 미래가 없어져요. 그게 우리 공부거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피바다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이 바닥에 태어났다면 이것이 왜 그런가 연구하라고 그 바닥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만일에 고아로 자랐다면 이 고아로 자라는 게 왜 이럴까라는 것을 연구하라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한테 조건이 나쁘다고 탓하고 그걸 밀어낼 게 아니고 그걸 쓸어안고 공부하는 자가 이걸 해결하는 자로 바뀝니다. 선천시대는 많이 얻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모순 덩어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사는 모순이 이런 것이다. 결국은 선천시대 마지막에 우리 홍익인간들이 자랄 때는 모순이 고조되고 최악조건의 모순들이 세상에 다 나올 때입니다. 이걸 뭐 세상 말세라 그러죠. 세상을 바르기에 만들기에 최고 좋은 조건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기초공부가 지금 없었다. 이는 기초공부 갖고 우리가 조금 모혼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다 해준다 그러고, 예수님의 우리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되고 찬양만 하면 된다 그러고, 뭐 간센보살님이 자비를 준대나 부처님이 자비를 주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절만 하면 된대나, 홍익인간 키우는 방법이 이따구로 키워가지고는 절단인 거죠. 지금 이게 몇십 년 동안 이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안 바뀌고 있다면 어떻게 홍익 사업을 할 것인고. 이제 후천 시대가 와버렸어. 내가 홍익 사업을 하려고 세상에 나와보니 전부 다 기대기 전법으로 살고 근성이 아주 거러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라. 이게 누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없어. 이제 후천 시대는 너희들이 바르게 성장을 했든 못했든 너희들이 할 일을 하는 시대. 뭐냐면 누구도 어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홍익 시대는 접어들었고 이제는 이 홍익 사회가 운영됩니다. 홍익 인간으로서 하늘의 힘을 받아서 큰 자들이고 5천년의 조상의 이 얼을 받아서 큰 자들이 성장하고 진화했다 이 말이죠. 정신 차려. 가르침을 받을 데 없어서 못 받았다 이 소리는 이제 안 해도 됨.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내 가르치는 것도 세계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 한 사람만 바르게 가르쳐도 이 지구촌에 누구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이 차원계의 신들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 그걸 깨친 자가 있느냐지. 그냥 걱정할 때가 아니고 모지려면 조금씩 채우면 되고, 시대는 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 올 때 같이 맞들고 가면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상에 일을 할 때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는 것은 현장의 몸수 수행 속에서 전부 다 우리가 성장을 한 것이다. 우리의 세상에 일한 게 없어. 홍익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더니 그러고 잘 살라고 한다. 그런 일은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빛나게 사라지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마지막 일생을 불태워야 인류의 등불이고 인류의 빛이 됩니다. 길을 내가 이끌 테니까 같이 노력하면 돼. 이 국민 전부다 아주 보람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존경받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테니까 같이 시작하면 돼. 우리 젊은이들 걱정하지 마. 같이 우리 들고 나가자. 그 부모님들이 기쁘게 해야 됩니다.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려면 사탕 사주고 코트 사주고 밍크 코트 사준다고 즐거운 게 아니고, 내 자식과 내 이 자손들이 아주 즐거운 삶을 살 때 부모님들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 때 아주 단순한 코드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내 자손들이 즐겁게 살 때는 부모님은 스스로 기쁘다는 거죠. 이래야 효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잘 봅시다. 우리 자식들 다 있죠? 지금 이 앞에 오신 분들은 자식들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카네이션 받으니까 기분들이 어때요? 좋죠? 지금은 좋아하다가 나중에 눈물 흘려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날부터 3년간은 나는 나를 반성해보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자식을 바르게 잘 키웠는가? 자식들은 어렵지 않는가? 이걸 나를 반성하는 날. 어버이날은 내가 스스로 나를 반성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찾아보고, 내가 노력은 한다고는 했지만 과연 바르게 해서 내 자식들이 지금 즐거울 것인가? 내 자식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부모가 즐겁고 기쁘노? 이건 부모도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부터 2013년도부터는 3년간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생각을 해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되면 내가 누구를 가리킨 적이 있다면 바르게 가리켰는가? 내가 과연 바르게 가리켰다면 내가 가리킨 사람들이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 내가 부모로서의 자식한테 바르게 노력을 한 일이 있다면 내 자식이 지금 어렵게 살지 않느니 마음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지. 자식이 어렵게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가 보인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다시 보고 말을 한마디를 해도 내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들지 말고 자식하고 같이 노력하는 내 마음을 잡아서 다시 한번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꽃다발 받고 케이크를 받고 뭐 이래갖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웃었다가는 웃은 거에 최고 작게는 10배의 눈물을 흘려야 돼. 10배는 가슴 치는 일이 분명히 옵니다. 이제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부터 본인들이 겪을 테니까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때는 아주 좋기도 하지만 잘못할 때는 직접적으로 표적이 들어갑니다. 내가 세상에 한 일이 없다면 즐거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한 일을 바르게 했는가 이런 거를 내가 조금씩 잡아보면서 그렇다고 바르게 못 했다고 해서 질책을 하고 너가 이렇게 기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한번 잡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른 인생을 사는데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이런 패러다임만 전향을 시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내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산다면 그러고 네가 잘못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늘이 너를 돕겠는가? 이제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이게 정법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이 직접 적용하는 정법 시대가 돌아왔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는 모순을 빚어내는 시대를 살았지만 이제 미래에는 정법이 도래하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틀리게 살았는지 그럼 조금 미비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3년은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나를 짚어보는 어떤 행사날이 될 때 그럴 때 나를 짚어보고 또 내 생일이 될 때 나를 짚어보고 자식은 낳은 날이 되면 또 내가 나를 짚어보고 이런 노력들 조금씩만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법칙을 가르쳐주는 때는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게 적용되는 때는 당신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내 기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려웠던 게 풀려버리고 내가 아프던 게 나서버리고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내 노력에 여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작게는 100일부터 내가 꽉 차고 많게는 3년 동안 내를 다시 공부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만 우리가 국민들이 노력을 해준다면 이 나라는 기운이 바뀝니다. 이 탁한 이런 기운들이 전부 바뀌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부터 아주 맑은 사회를 열어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물결이 인류에 뻗어나가는 그런 홍익인간 이념으로 홍익인간 정신으로 홍익인간이 살아나가는 방법대로 우리는 조금씩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는 과거에 맞이할 때는 우리가 모질하는 상태에서 맞이한 것이고 이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데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턱에서 3년은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나를 다잡아봐야 된다. 다잡아보는 데 노력만 해도 전부 다 내 탁한 기운 다 돌려줍니다. 이제부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돌려줍니다. 자식들 나무라지 말고 자식들이 어려우면 내 가슴 아파야 되는 일이지 이거는 자식들이 잘못이 아니. 자식들은 가만두고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해서 내 자식들을 바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돼줘야 내 자식들 기운도 돌아오는 게 요걸 명심하면 됩니다. 에? 내가 행복하게 살겠구만 사라지면 행복하려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불행해지죠. 그렇게 행기 없는데 행복하려고 드는 거는 이건 욕심이죠.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겁니까? 라를 물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살면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좋아지고 이제 뭐든지 바르게 돌아가는 거죠. 소년기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키워줘서 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라든지 이 사회라든지 환경이 나를 천상이라든지 뭐 신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를 이끌어줘서 크는 게 소년기예요. 그럼 중년기는 어떻게 되냐? 중년기는 우리가 소년기에 키우면서 너한테 준 환경을 가지고 앞으로도 너한테 환경을 주니 이거를 탐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탐구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 네 앞에 주어지는 이런 환경
모든 것을 탐구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교육. 너 앞에 주어진 환경은 전부 다 너 것이다. 이걸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는 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초를 잘 배웠느냐, 기초를 잘 배우면서 성장을 시켜주었느냐에 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년기는 내 앞에 모든 환경을 준다라는 거죠. 주니까 그거로 갖고 전부 다 소화를 해서 내 질량을 키우는 겁니다. 내 질량을 키워가지고 언제 40대까지 내 질량을 키우고 점검받고 하는 거예요. 질량을 키우고 점검을 받는 게 40대에 받는다면 50대가 되면은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이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0대가 되면 지금부터 내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잘 성장이 되어 있다면 내 인생을 살 때는 내가 막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연히 그 환경을 줍니다. 하늘이 너를 보살피고 하늘에서 너한테 힘을 준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키울 때는 하늘이 하는 몫이 있지만 하늘이 키워준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프로테이지가 하늘에도 우리를 키워주는 몫이 있지만 이때는 하늘이 하는 몫만 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서 땅에 주관하는 신들과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 모든 지인들이 전부 다 사회가 전부 다 역할을 해서 우리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크고 나서 네가 진짜로 너 할 일을 할 때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이 되고 나면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때 되면 바르게 성장을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 어머니가 되고 사회 아버지가 될 때 요렇게 성장을 했으면 바르게 성장한 겁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가족 중심도 될 수 있고 어떤 조직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한테 주는 환경들로 하여금 자라나오지만 다 자라고 나면 개개인들이 전부 다 사회 어머니가 되고 사회 아버지가 되고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시대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삶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되냐? 50대부터 해서 36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삽니다. 50대가 들어서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시간이 36년입니다. 36년 동안 아주 우리한테 주어진 일을 멋지게 일을 하고 우리가 빛나게 살고 나면 36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존중받을 사람, 존경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이 땅을 떠나죠. 이게 이제 홍익인간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금 우리 선배님 됩니다.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홍익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띠부터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 안팎 사는 1000년 만년 전부터 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100년 안팎 사는 중생들아 요 말을 한 거죠. 그게 우리는 100년 안팎 사는 시대를 인제 맞이하는 겁니다. 후천 시대를 열어가는 홍익인간들 마지막 일생을 받아놓은 이 사람들이 100년 안팎 인생을 삽니다. 그럼 100년 안팎 인생을 살면 어느 만큼이 기준이냐? 100세가 기준인데 80과 120의 그 안에 사는 요걸 100년 안팎 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럴 때 요 법칙을 지금 알려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우리 선배님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은 후배들과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떠나는 희생을 하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희생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한 없이 사는 겁니다. 이 사회에 잘못됐든 잘했든 내가 지금 오늘날에 힘들든 안 힘들든 이것은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 노년이 아니고 말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80 정도 지금 이제 선배님들 80이면 말년입니다. 말년인데 이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 누가 진짜로 우리가 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 자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못다 한 공부를 마무리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 법이 있다면
이 법문을 내가 맞는 법문이 있다면 이 법문을 내가 접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 열심히 일하고 생활전선에서 노력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후배들을 위해서 살고 막 했다라고 하면서도 오늘날 지금 외롭고 힘들다. 이래 되면 한다고 열심히는 했는데 바르게 한 것들이 많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든 겁니다. 바르게 살았는데 힘들다. 인간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건 답입니다. 나중에 푸는 건 나중에 풀더라도 바르게 살았으면 절대 힘들게끔 안 돼가 있는 게 인간 삶인데 내가 뭔가는 바른 거를 알아도 잘못 알았다든지 노력을 하는데도 조금 미흡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날 어려운 거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바른 가르침이 줄 수 있다면 이제는 말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말년 공부가 있는 거죠. 총체적으로 왜 원도 한도 남으면 안 되니까 바른 가르침을 받아보니 이런 부분은 내가 미흡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는데 이런 게 아니었었구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알아지게끔 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다면 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바르게 하면서 이게 하나씩 맥힌 부분을 따면 참 쏠쏠합니다. 이게 내가 눈물 날 때도 있고 즐거웠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아픔도 걷어지고 힘든 것도 걷어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기운으로 떠나셔야 이 사회를 위하는 기운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기운으로 떠나면 윤회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이걸 공부를 안 해갖고 집착하는 게 많다면 윤회를 빨리 못하고 부천에서 헤매는 시간이 오래된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집착이라는 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이루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욕심이었었는지 이런 걸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런 걸 몰랐다. 그걸 지금 해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한 걸 내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남 탓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나는 이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려우면 계속 남 탓하고 나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아닌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몸도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원망할 일이 생기고 남 탓할 일이 생기가 있다라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년에는 공부를 하는 우리가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왔다면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공부할 시기가 왔구나. 왜? 이때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말년은 다음 생에 와서 우리가 노력을 해놓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면 그때 와서 지도부로 와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고 그때 마지막 윤회를 하기 때문에 자손들과 후배들을 잘 키워놓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음 생에 올 자리를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생에 고생을 한 게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 고생한 줄 우리 압니다. 이제 우리 지식인들이 홍익인간들이 모르는 거 내가 일깨워줘서 알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배님들 고마움을 우리는 그걸 간직할 겁니다. 이래 되면 우리 고생이 보람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그 혜택을 입어서 빨리 윤회를 해가지고 큰 삶을 사시고 다음에는 아주 빛나게 사시고 해탈해야 되는 그리고 천상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일생을 살러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재밌게 이렇게 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고 가시면 이것이 깨끗하게 자는 잠에 갈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요렇게 가는 것이 그게 말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해됩니까?